자, 이번 6월 평가원 시험의 전체적인 출제 경향은 작년 6월 평가원 시험이나 작년 수능과 크게 다르지는 않죠. 다만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잘하고 어떤 과목을 잘 못하느냐에 따라 느끼는 난이도는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 수능보다 조금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좀 더 많겠죠. 일단 이번 시험에서는 미적분 2는 전 범위가 들어가는 반면에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하 벡터는 일부 단원만 들어감으로 해서 난이도에도 조금 더 차이가 있죠. 우리가 작년 수능부터 대체로 어려운 문제는 미적분 2에서 그것도 주로 미분과 적분에서 출제되거나 미적분 융합 문제가 출제됐고 기하 벡터에서는 주로 29번 한 문제점이 어려운 문제로 출제됐죠.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대체로 크게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었다. 이번 6월 평가원 시험도 역시 확률과 통계는 대체로 무난하게 출제가 됐고 그리고 기하 벡터도 뒤에 공간 도형 그리고 공간 벡터 부분이 안 들어감으로 해서 문제는 평이하게 출제됐죠. 그리고 29번이 그나마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됐고 역시 어려운 문제는 미분이나 적분 그리고 미적분 융합 문제. 그래서 20번이 미분 문제, 21번이 극한 문제, 30번이 미적분 융합 문제. 그래서 대체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문제들은 대체로 이번에 미적분 2에서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가 수능에서도 어려운 문제는 미적분 2에서 대체로 출제된다라는 점에서 여러분이 세 개가 대체로 비슷하게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미적분 2를 가장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어려웠던 문제들, 주요 문항을 해설하는데 일단 8문제를 해설하는데 이거를 먼저 해설하고 그리고 어려운 21번, 30번은 한 문항씩 따로따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15번을 보면 15번은 일단 확률 문제인데 확률에서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은 확률에서 경우의 수를 셀 때는 같은 것도 여러 번 일어나면 반드시 서로 다른 것으로 세줘야 된다. 이게 앞에 경우의 수 단원과 차이죠. 경우의 수 단원에서 경우가 몇 가지냐라고 하면 대체로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지만 확률에서는 같은 거라도 여러 번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확률이 높다라는 거니까 같은 것도 여러 번 일어나면 반드시 여러 번으로 세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만 명심하면 15번은 풀 수 있는 문제죠. 지금 1, 2, 3, 4인데 1이 3개, 2도 3개, 각각이 3개씩. 자, 이거에서 3개를 선택할 때 그럼 전체는 일단 12개에서 3개를 선택하니까 12시 3 이게 되겠죠. 바로 전부 서로 다른 것처럼 생각해서 경우의 수를 세준다. 이럴 때 선택한 카드 중에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게 2장 이상. 자, 그러면 어차피 같은 숫자는 2장이거나 3장이거나 서로 다 다른 수거나니까 직접 구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사건을 써서 이렇게 구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럼 직접 구할 생각을 하면 같은 숫자가 2장 이상이다라는 것은 같은 숫자가 3장이거나 아니면 2개가 같고 하나가 다르거나 이렇겠죠. 그럼 똑같은 3개를 뽑는 것은 1, 1, 1, 2, 2, 2 이렇게 되니까 직접 세도 4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는 거는 일단 어느 게 이게 되고 어느 게 이게 될지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될 수를 정하는 게 1, 2, 3, 4, 4가지. 이게 될 수를 정하는 게 몇 가지? 남은 것 중에 3가지. 그래서 이렇게 끝내기 쉽죠. 이게 될 수와 이게 될 수를 예를 들어 이렇게 정했다라고 치면 여기서 2개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하나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이럴 때 여기서 2개를 뽑을 때 여기서 2개를 뽑을 때 이 중에서 어느 게 나올지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1이 3개, 1이 3개, 2가 2개 있으니까 일단 이 3개 중에서 어떤 2개를 뽑을 거냐라는 말이나 3개 중에 어떤 거 하나를 뺄 거냐라는 말이나 같죠. 이걸 뺄 거냐, 이걸 뺄 거냐, 이걸 뺄 거냐. 그래서 똑같지만 3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게 3가지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를 뽑을 때도 이거 서로 다른 거로 생각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를 뽑는 것도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는 바로 2개가 같거나 3개가
같은 경우가 아닌 거는 전부 다 다른 경우죠. 이렇게 전부가 다 서로 다른 경우. 이런 경우를 빼줘도 되겠다. 그럼 일단 이 4개 중에서 어떤 3개를 뽑을지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바로 1, 2, 3, 4 중에 3개만. 그래서 1, 2, 3, 4 중에 뽑을 숫자 종류 3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를 빼면 되니까 4를 뺄지 3을 뺄지 1을 뺄지 1을 뺄지를 정하면 어떤 수를 뽑을지는 정해졌다는 얘기죠. 그럼 1, 2, 3을 하나씩 뽑기로 했다면 아까 여기서 1 하나 뽑는 게 몇 가지다 그랬다? 3가지로 세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2 하나 뽑는 것도 3가지, 3 하나 뽑는 것도 3가지. 그래서 3, 3, 3 해서 3의 세제곱 이렇게 열사건으로 풀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16번은 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 되는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에 맞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문제가 원하는 그래프가 되겠느냐. x가 2보다 작을 때는 x제곱 플러스 k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2보다 클 때는 ln x 마이너스 2 하면 바로 점근선이 x는 2라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죠. 이럴 때 y는 x 플러스 t 기울기가 1인직선. 자, 이 직선과 f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gt는 t는 a에서 불연속. 결국 교점의 개수를 셀 때 개수가 달라지는 a 값이 딱 하나다. 이런 얘기. 이때 k 값을 구하라. 그럼 이제 t가 클 때는 당연히 교점이 몇 개? 교점이 1개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gt는 이렇게 볼 때 여기서는 값이 1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이렇게 t가 점점 작아져도 계속 값이 1이다가 이제 요 순간부터는 값이 2가 되겠죠. 여기도 2. 말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하나가 되니까 여기서 여기가 불연속이 되죠. 그래서 1에서 2로 반드시 바뀌는 점이 있으니까 이 점. 딱 이렇게 되는 요 t값. 그 점에서만 불연속이 되려면 이 이후에는 교점이 계속 2개씩이라 해야 된다. 교점이 계속 2개이려니까 이쪽이 2개가 되다가 이쪽이 하나가 딱 되는 순간 나머지 교점이 이쪽에서 하나가 더 생겨줘야 되겠다. 그럼 그거보다 작아지면 이제 다시 이쪽에서 2개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그래프의 교점이 1개이다가 2개 이렇게 되는 t 값이 얼마 나오면 그 점이 바로 불연속. 그 다음에 여기서 2개 되다가 이게 딱 하나 되는 순간은 연속이라 해야 되니까 이쪽에 하나 대신에 이쪽에서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2개 이렇게. 결국 문제의 조건에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결국 요 y는 x 플러스 t라는 이 직선이 이거와 이것의 공통으로 접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설명에 맞는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이게 y는 x 플러스 t가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이게 바로 y는 ln x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가 요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 그래프가 y는 x제곱 플러스 k다. 지금 이게 2에서 정의 안 되니까 이 그래프가 접하는 건 아니죠. 공통접선은 교점이 일치할 때의 공통접선이 있고 지금처럼 교점이 서로 다른 공통접선이 있고 지금 교점이 서로 다르면서 이게 공통접선이다. 이렇게. 그래 문제에서 말하는 불연속인 a 값은 바로 이렇게 될 때 이때 하나에다가 2개로 되니까 이때 t 값이 문제에서 말하는 불연속인 a 값이죠. 그래서 이제 a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 점을 y는 x 플러스 t에 대입하면 되겠죠. 나중에 k를 구한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찾는 k 값은 이것이 여기와 여기에 대해서 공통인 접선이라 되고 기울기가 1로 주어졌으니까 기울기가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요 점의 좌표를 먼저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접선 기울기는 2x. 이것이 1이다 해서 여기는 x가 2분의 1 이렇게. 그때 y 값은 2분의 1 넣으면 4분의 1 플러스 k 이게 되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 미분하면 x-2분의 1 이것이 1이다 해서 x가 3. x자리에 3 들어가면 y가 0 이렇게 되죠. 여기가 점이 정점으로 딱 정해지니까 3,0을 지난다라는 데서 t 값을 구할 수 있겠죠. 3, 0을 지나니까 t가 바로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이 직선이 정해지니까 요점 y좌표가 나오겠죠. x가 2분의 1일 때 아까 y값, 여기서 구한 y값은 이건데 그게 요거랑 접하니까 직선 위에도 있으니까 x가 2분의 1일 때 y값, 이게 저쪽에서 y값 4분을 플러스 k다. 여기서 k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5번 확률 문제는 확률에서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같은 것도 서로 다르게 센다. 16번은 그래프에서 문제가 원하는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17, 8 이런 거는 뭐 쉽죠. 자, 20번을 보면 20번이 일단 문제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죠. 일단 미분에서 함수의 정감이나 변곡점, 바로 F'와 F2'의 부호를 이용한 그래프의 계행을 그리는데 익숙지 않은 사람은 20번 문제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파악이 안 됐을 수 있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만 파악이 되면 20번은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다. A, 2의 3x 플러스 B, 2의 x. 지수함수. 우리가 지수함수 이거는 증가함수지만 이렇게 지수함수에 대한 식이 되면 이거는 증가감소가 이뤄질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조건 가가 무슨 말인가 하면 가는 x가 이거보다 작고 x1은 x2는 이거보다 큰 모든 x1, x2에 대해서 f2-x1과 f2-x2의 부호가 반대다. 이 점을 기준으로 이거 왼쪽과 오른쪽에서는 항상 부호가 반대라는 말은 결국 이 두 개의 부호가 이쪽과 이쪽에서 부호가 서로 바뀐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지수함수니까 이거는 미분이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모든 점에서 이계도함수도 존재하고 연속이죠. 그럼 모든 점에서 이계도함수가 연속, 정의되고 연속이다라는 말은 결국 이 점을 기준으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 이런 얘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든. 결국 ln 3분의 1을 기준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 부호가 바뀐다라는 말은 ln 3분의 2에서 뭐가 된다는 얘기다. 변곡점이 된다라는 얘기죠. 변곡점. 그래서 변곡점의 x좌표 중에 하나일지 여러 개일지 모르지만 ln 3분의 2가 바로 변곡점 x좌표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다? f2-ln 3분의 2 이게 0이다 이런 얘기죠. 미수가 a, b 두 개인데 일단 식이 하나 나왔으니까 조건 가에서 식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 조건 나에서 식이 또 하나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일단 여기서 f' 구해놓으면 f'(x는 3a 2의 3x 플러스 b 2x고 이계도함수는 9a 2의 3x 플러스 b 2x고 그럼 ln 3분의 2는 이 ln 3분의 2 하면 이 값이 바로 3분의 2라는 생각을 하면 이 자리에 ln 3분의 1을 넣으면 이거는 3분의 2고 여기에 ln 3분의 2 넣으면 이게 바로 뭐가 돼? 3이 여기 곱해지면 3분의 2에 뭐가 된다? 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f2-ln 3분의 2는 9a 3분의 2의 세제곱 플러스 b 3분의 2 요게 0이다.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하면 3을 곱하면 여기가 8a 3을 곱하면 2b가 0이니까 결국 b는 마이너스 4a. 자, 정리를 해서 식만 쓰면 결국 여기서는 b가 마이너스 4a가 나온다.
그럼 이제 이 b가 마이너스 4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나는 구간 k 무한대에서 fx의 역함수가 존재하는 실수 k 최소값이 m이다. 결국 fx가 구간을 잘 조절을 하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보면 역함수가 존재 안 하겠죠. 바로 k가 여기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역함수가 존재하죠. 역함수가 존재하는 k의 최소값이 바로 어떻겠다? 바로 여기겠죠.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결국 함수의 정감을 잘 아느냐. 그래서 구간 나는 역함수를 조사해야 되니까 f-x 이거고 a로 묶으면 3, 2에 3x 빼기 b가 아까 마이너스 4이니까 4, 2에 x 여기가 3, 2에 2x 빼기 4 하면 이게 0. 그럼 이게 극값을 갖는 x는 2의 x가 0일 때나 아니면 2의 2x가 3분의 4니까 루트 3분의 2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이럴 때겠죠. 그럼 이제 그때 2x가 0일 수는 일단 없죠. 그럼 2x가 이거나 이거. 그럼 x 입장에서는 뭐 ln 취하면 되겠죠.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정감을 조사를 해보면 여기는 항상 양수고 결국 극값을 두 개 갖는다라는 거는 a가 양수면 이렇게 될 거고 a가 음수면 이렇게 되겠죠. 결국 여기서 역함수를 갖게 되는 k와 무한대에서 역함수를 가지려면 결국 k값이 어디라는 얘기다. k가 여기 값이라는 얘기죠. 여기. 즉 극값을 갖는 x값 중에 두 개 중에 큰 값이다. 두 개 중에 큰 값 이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k는 2의 x가 이거 되는 x. 즉 2의 k가 루트 3분의 2. 즉 k는 ln 루트 3분의 2다. 이래. 그럼 k의 최소값을 m. 즉 m은 바로 ln 루트 3분의 2거죠. 이럴 때 f2m은 ln 여기 2가 곱해지면 올라가서 ln 3분의 4 이게 되죠. 자, 그럼 ln 3분의 4는 여기 넣으면 2에 ln 3분의 4는 3분의 4고 여기가 3이 되면 3분의 4의 세제곱이겠죠. 그래서 a 곱하기 3분의 4의 세제곱 마이너스 b가 아까 4a 곱하기 3분의 4 이 값이 마이너스 9분의 80이다. 그럼 이 식을 정리해서 여기서 그냥 a 값 찾으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f0, xr이 0이 들어가면 a 더하기 b, 즉 f0은 a 더하기 b니까 마이너스 3a를 계산해 주면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산은 그냥 여러분이 잘 하면 되고 일단 조건 가의 의미 바로 ln 3분의 2에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 조건 나의 의미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구간에서 증가나 감소가 돼야 되니까 바로 극값을 갖는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단답형으로 가서 26번. 26번은 우리가 도형에 응용된 문제는 주로 삼각함수가 도형에 응용된 문제는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가 제일 많은데 지금 26번은 삼각함수로 표현된 미분 문제다 라는 점에서 사실은 옛날에는 아주 중요했고 자주 나왔는데 최근에는 여러분이 별로 못 봤을 수도 있는 문제죠. 삼각함수로 표현하고 미분을 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 1,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라는 말, 여기가 2, 1, 0 이렇다는 얘기죠. 이럴 때 선분 OP 위에 선분 OQ 위에 이 길이가 1인 이 점을 잡는다. 이 점의 Y좌표 이 점의 Y좌표가 최대될 때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점의 Y좌표가 최대가 될 때니까
어떤 문제는 우리가 최대가 되는 게 어떤 상황인지 바로 딱 파악이 되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점 y좌표의 최대값 그럼 먼저 y좌표를 구하고 그것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죠. 그럼 점P의 y좌표를 구하려면 이게 세타다라는 거 알면 이 점의 y좌표는 5p 뭐가 돼? 사인 세타 이게 되죠. 그래서 점P의 y좌표 문제에서 말한 점P의 y좌표는 5p 곱하기 사인 세타고 직각삼각형에서 r 사인 세타 하면 이거 r 코사인 세타 하면 이거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원위의 점은 이렇게 하면 이게 직각이다. 그럼 5p의 길이는 이거 빼기 1 하면 되는데 이게 바로 뭐가 돼?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직각삼각형이 뒤집어져 있더라도 이런 거를 상가함수로 바로바로 표현할 수 있어야 문제가 쉽게 풀리죠. 그래서 5p는 2 코사인 세타에서 PQ 길이 1을 뺀 거고 거기에 사인 세타. 물론 이제 이 세타 각은 이게 90도니까 아무리 커봤자 뭐보다 작다. 2분의 파이보다 작을 거고 0보다 크고 이렇게 되죠. 아예 문제에서 세타가 0에서 3분의 파이 사이다라고 아예 줬죠. 그럼 이제 이번에서 이거 최대 최소는 바로 미분. 9번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그럼 1차가 코사인이니까 이거를 코사인으로 통일하면 되겠죠. 그래서 4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2. 그럼 결국 최대나 최소 극값을 갖는 x는 이게 뭐가 될 때? 이게 0이 될 때 중에 있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으로 보고 코사인 제타를 구해서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찾아주면 그게 바로 답이다. 이렇게. 물론 이제 더 정확하게는 그렇게 되는 거에서 문제에서 말하는 극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극값이 하나밖에 없고 극대가 되면 그게 바로 최대일 거다. 그래서 구하라는 거를 상가함수로 일단 표현할 수 있냐가 중요하고 표현한 다음에 미분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 자, 그다음에 27번은 처음에 말이 약간 어렵죠. 원소의 개수가 2인 부분집합을 2개 선택할 때 선택한 두 집합이 서로 같지 않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인지 국어가 어렵죠. 국어. 원소가 5개인 집합 중에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은 일단 5시 2 하니까 집합이 몇 개? 10개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이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중에 2개를 택할 때 또 서로 다른 게 몇 가지냐. 결국 10시 2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쉬운 문제인데 말이 좀 어렵다. 자, 28번 보면 자, 여러분이 문제는 읽었을 거로 보고 자, 그림을 그리고 여기가 O, A, B 반지름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이 세타. 이럴 때 이거를 호를 3등분하면 중심각도 3등분이 되니까 이게 전체가 세타면 3분의 세타 이렇게 되니까 요거 3분의 세타 이건 3분의 2세타 이렇게 그림에 다 그려져 있죠. 여기에 이런 정사각형 을 내접시켰을 때 이것의 넓이가 F 세타. 여기서 이쪽에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G 세타. 그때 구하라는 식이 세타가 0으로 갈 때 어차피 계산은 0으로 갈 때 하면 되는데 도형에서의 각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거를 그냥 줬을 뿐이다. 세타 곱하기 G 세타 분의 F 세타.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막 구할 게 아니라 이거를 세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일단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고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각을 아니까 이 길이만 알면 이거는 요거 탄젠트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이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본다. 자, 그럼 이제 이 길이를 알려면 일단 뭐를 변수로 잡으면 되겠다. 이 각이
3분의 세타 이 전체는 세타라는 걸 아니까 결국 요거만 알면 되겠다. 이게 A라면 이거는 뭐가 돼? 이 직각 삼각형의 생각하면 이 길이가 바로 A 탄젠트 3분의 세타 이게 되죠. 그래서 위에는 세타가 0으로 갈 때 A 탄젠트 3분의 세타의 제곱 이게 되고 아래는 세타에다가 G 세타 이거는 이게 A라면 이 전체가 세타인 이거는 뭐가 돼? A 코사인 세타가 되죠. 다시 이거는 B 뭐가 돼? B 탄젠트 2분의 세타인데 B가 이거니까 이거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가 아니라 3분의 2 세타. 그래서 아래는 세타 곱하기 A 코사인 세타 곱하기 A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3분의 2 세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2가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A 제곱은 없어지고 여기 탄젠트 3분의 세타와 세타 한 개만 생각하면 값이 얼마가 돼? 3분의 1 되죠. 여기 코사인 세타는 혼자서 1이고 요거 나와 요거 하나 하면 그게 3분의 2분의 3분의 1 하니까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값이 얼마? 이게 3분의 1이고 60K를 구하라. 그러니까 답이 20 이렇게 되는. 그래서 28번 상함수의 극한 도형에 응용된 상함수의 극한은 거의 항상 한 문제 정도가 꼭 나오죠. 그게 단답형이 나오든 객관식이 나오든 거의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이거를 식어로 표현만 하면 되고 이걸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느 걸 미지수로 잡을 거냐 이 생각을 잘하면 된다. 이걸 알면 이것도 구해지니까 A를 써서 다 표현을 하면 결과적으로 A는 약분이 되니까 A는 알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29번 보면 우리가 두 개 벡터의 내적이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것들은 뭔가를 외워두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삼각형에서 내적이 있을 때 이런 거는 여러분이 그냥 외워두는 게 더 편하다. 이럴 때 이 길이가 A, 이 길이가 B, 이 길이가 C일 때 A와 B의 내적. 이때 A와 B의 내적은 이 각을 셌다라고 하면 원래 내적의 정의에서 A 벡터 절대값, B 벡터 절대값, 코사인 세타 이게 바로 내적의 정의죠. 이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럴 때 우리가 이거를 이거 곱하기 이거 이런 식으로 바로 내적의 도형적 의미를 써서 푸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죠. 내적의 도형적 의미를 쓰면 쉽게 되는 문제. 바로 이거와 이거 내적을 구할 때 이 벡터와 정사형식인 벡터의 내적 이렇게.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 이 길이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의 길이를 곱한 그런 것도 여러분이 잘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이렇게 세 개가 다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이게 바로 2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다. 이런 거 알아두면 상당히 편리한 경우가 많죠. 자, 지금 29번에서는 반지름이 1인 원위의 점이 A, 반지름이 3인 원위의 점이 B. A는 아무 데나 잡고 B가 이런 데 있다고 치면 되겠죠. 이럴 때 OB와 OP의 내적이 OA와 OP 내적의 바로 3배. 앞에는 뒤나 같죠. 그럼 우리가 내적의 정의를 생각하면 이거는 크기가 3이니까 3 곱하기 OP 벡터 크기. OP 벡터 크기를 그냥 A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 알파. OA 벡터 크기 1, OP 벡터 크기 A, 코사인 베타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결국 OA와 OP가 이루는 각이나 OB와 OP가 이루는 각이나 같다. 자,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 OP 벡터가 이 벡터와 이루는 각, 이 벡터와 이루는 각이랑 같다라는 말은 OP가 바로 이 각 AOB의
이등분선상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OA와 OB가 이렇게 같은 방향이면 되겠죠. OA, OB 이렇게 있다면 P가 어디 있든 OA와 이루는 각이나 OB가 이루는 각이나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있거나 아니면 각의 이등분선, OP가 각의 이등분선이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 이럴 때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바로 벡터 크기 제곱의 합이 20. 일 때 PA와 PB 내적의 최소가 그러면 자, A, B가 있고 P가 뭐 이상의 어딘가 있다고 치면 PA, P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A와 PB 내적. 지금 조건 나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 제곱의 합이 20이다 라는 걸 가르쳐 줬으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맺어서 생각하면 PA와 PB 내적은 2분의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인데 앞에 제곱 플러스 제곱 빼기 제곱인데 이 제곱의 합이 지금 문제에서 바로 얼마? 20이다를 가르쳐 준 거다. 이런 얘기. 결국 PA와 PB의 내적은 20 빼기 A와 B 사이 거리 이것의 제곱 이러면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AB의 길이가 2밖에 안 되고 이 길이는 아무리 길어봤자 4밖에 안 되니까 P가 요 중간에 있어서는 제곱의 합이 20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결국 삼각형의 내적은 이거다를 이용하면 이것이 최소가 되려면 결국 이게 뭐가 돼야 돼? 이게 최대가 돼야 되겠죠. 반지름이 1인 원과 반지름이 3인 원에서 바로 최대, 두 점 사이 거리가 최대가 될 때는 어떨 때? 중심을 지날 때라서 여기 있을 때겠죠. B가 여기, A가 반대쪽 여기. 그래서 AB 사이 거리, 이 길이들의 바로 2mm 거리의 최대값은 4. 그래서 AB가 4일 때 A와 B 사이 거리가 4이면 16 빼면 4 해서 나누면 최소값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거리가 4가 되는데 서로 반대쪽에 있는데 여기서 볼까요? A는 여기, B는 여기 서로 반대쪽에 있을 때 아까 P가 각의 이등분이다 그랬죠. 서로 반대쪽에는 180도의 각을 이등분하면 P가 어디 있어야 돼? 바로 요 Y축 위에 어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Y축상에 어딘가 P가 이렇게 되는. 결과적으로 A가 여기 있다라고 치면 거리가 가장 먼 B는 바로 반대쪽 여기에 있어야 되고 그럼 A와 이렇게 될 때 PA와 PB 내적이 같으면 아까 각이 같아야 되니까 결국 OA, OB가 이룬 각을 이등분하는 P는 요 상에 어딘가 있다. 그럼 그럴 때 문제에서 다시 조건 나로 돌아가서 이 길이 제곱 플러스 이 길이 제곱 그게 20이 될 때 이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값을 K라고 두면 이거는 뭐가 돼? 이거는 1 플러스 K제곱의 루트. 그래서 AP제곱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은 이게 바로 K제곱 플러스 1 이게 직각삼각 K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이게 20이다 해서 K제곱이 10대, 이 K제곱이 10대니까 K제곱은 5 이게 되죠. 그래서 OP의 길이가 K, OP의 길이가 K일 때 K제곱과 M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K제곱은 5, M은 2 해서 합은 7 이렇게 된다. 그래서 29번 평면 벡터인데 조금 어렵죠. 문제에서 우리가 내적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바로 주어진 조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내적을 구하는 조금 간단한 공식 이런 걸 알아두면 계산이 훨씬 편하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중용 문항을 해설했고 그리고 어려운 이제 21번, 30번은 따로따로 한 문제씩 해설합니다.